네, 안녕하세요. 학계의 신 이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3, 4월 달에, 이제 1, 2월 달에 이어서 3, 4월 달에도 우리가 작품 분석 공부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잘 알고 있는 황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자료가 주어진 게 있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황순원의 소설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뭐만 출제가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황순원의 여러분들이 소나기가 뭐가 출제가 되어 있었어요? 바로 자유간접화법 문체 문제가 출제되었었죠. 초점화자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서 자유간접화법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누구다? 황순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황순원은 우리가 이호석처럼 무슨 뭐예요? 소설의 문체가 아니라 굉장히 서정적인 문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정적인 문제. 그럼 자유간접화법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전지적 시점. 알겠죠? 전지적 시점. 자유간접화법은 자유직접화법에다가 바로 뭐만 나는 뭐야? 슬프다. 이것을 뭐로 바꿔보면 돼? 3인칭. 전지, 그는 슬프다. 이러면 됩니다. 그럼 그가 슬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슬픔을 내가 어떻게 대신 써주는 겁니다. 서술자가. 시점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유간접화법을 초점하지 않으려면 시점과 서술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시점은 바로 뭐예요? 소설에 말하는 이. 그렇죠? 말하는 이가 바로 누구를 향하는 거야? 작품 내부를 향하는 거, 작품의 인물이나 사건을 향하면은 시점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것을 이야기를 누구를 향하면은 독자를 향하면은 서술이 되는 겁니다. 서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전 소설은 여러분 바로 뭐다? 요약적인 설화체다 이런 말을 들었죠. 설화체란 말은 뭐예요? 어디를 인물이나 사건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어디 향하는 게 많다. 독자한테로 향하는 많다. 이 이야기를 독자한테 전달하는 쪽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인물이나 사건 쪽을 향해 있으면 작품 내부의 인물이나 바로 사건 쪽을 했으면 시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내용들을 독자한테 향해 있어. 독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청자를 누구를 청자로 설정을 하고 보면은 작품 속의 인물이나 사건을 말하는 거에 대상, 청자를 하고 하면 시점이 되는 거고, 독자를 청자로 설정해서 하면 서술이 되는 겁니다. 서술. 그 개념을 조금 여러분은 외워두면은 좀 이 자유간접화법 초점화자가 좀 쉽습니다. 초점화자가.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여러분 뭐예요? 시점이라면 뭐로 하는 거야?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그렇죠. 전지적 시점. 이 네 가지가 그냥 바이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소설 속에 바로 뭐다? 이 서술자의 다양한 어떻습니까? 관점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고정되어 있더라는 거지. 고정되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것에서 유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뭐예요? 방법이 바로 초점화자와 자유간접화법이 되는 겁니다. 초점화자와 자유간접화법.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초점화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주인공이 초점화자가 주인공이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이제 또 관찰하는 거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초점화자나 자유간접화법, 황순원은 바로 그런 걸 굉장히 잘 씁니다. 그럼 이 황순원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이제 인간애를 이제 드러내는 게 많은데, 이제 전후소설이 많습니다. 50년대 작가니까. 전후소설이 많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뭐다? 학입니다. 학. 이 학은 가장 뭐예요? 소설의 가장 전형적인 뭐예요? 발단부터 결말까지의 우리 갈등 해소 구조가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형이 바로 황순원의 학입니다. 학, 그렇잖아. 그럼 대부분이 그 다음에 또 황순원은 김동인처럼 뭐도 있습니까? 성장소설도 있어요.
성장소설이 출제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원래. 항상 성장소설이나 시의 성장소설하고 닮은 게 시에서는 무슨 시입니까? 관조시입니다. 그죠? 고재종이 성숙하고 이런 것처럼. 그렇지? 그게 관조시거든요. 깨달음을 얻는 시. 그게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이제 윤리적 기능이죠. 그지? 윤리적 기능. 심미적 기능. 이걸 얻는. 그게 바로 소설로 치면은, 이제 시로 치면은 관조시가 되고, 소설로 치면은 성장소설이 되는 겁니다. 성장소설. 그게 바로 황순원의 바로 뭐예요? 별입니다. 별.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예술가 소설이 있어요. 다 이 사람은 순수 소설입니다. 알겠죠? 순수 예술가 소설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독짓는 늙은이. 그러니까 황순원은 이 세 편을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해두면 됩니다. 가장 순수 소설은 소나기였지, 그지? 소나기가 이제 가장 순수 소설 아닙니까? 그죠? 문체 자체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목노미 마을계. 그거는 바로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 배경을 하는 거죠. 그것도 휴머니즘이죠. 그건 휴머니스트입니다. 휴머니스트. 그러니까 바로 전후소설과 더불어서 일제시대 목노미 마을의 계도 휴머니즘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끈질긴 삶, 생명력, 이게 바로 목노미 마을의 계거든요. 그렇잖아. 그걸 이제 우리는 좀 보면은 좀 쉽습니다. 그걸 이제 먼저 알아두면은 우리가 있죠. 이제 우리 교재는 525쪽에 이제 우리 작품을 이제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작품을 이제 우리가 제시된 내용을 이제 우리 황순원 소설이라면은 바로 뭐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바로 문체가 바로 뭐다? 그렇잖아. 바로 이제 우리 525쪽에 여기 쭉 보면은 우리 작품에 그렇잖아. 뭐가 돼 있어요? 황순원의 문체를 좀 보면 됩니다. 서정성이 굉장히 짙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바로 뭐다? 소나기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치밀한 묘사체. 이게 돼 있죠. 치밀한 묘사체. 이 치밀한 묘사체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게 독진난 늙은이입니다. 독진난 늙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간결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간결해요. 짧게 짧게.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이고 바로 뭐는 거예요? 아주 뭐나 아주 인상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뭐하는 거예요? 평이한 뭐다? 어휘. 일상에 이제 쉬운 언어를 많이 썼다. 그 다음 설명적 진술 이런 게 꽤 있어요. 설명적 진술은 작품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적 진술은 뭐로 돼 있겠어요? 산문체가 많겠죠. 대화체보다. 그래서 황순원의 문체를 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황순원의 대표적인 소설은 바로 전후소설. 알겠죠? 전후소설의 기본적인 거는 휴머니즘 회복이죠. 인간성 회복이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오상훈의 유해가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전후소설은 비껴서는 게 이제 조금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뭐다? 아까 말했듯이 문체 문제가 나와서 그거는 소설이라, 황순원의 소설이라고 보다는 어디에? 자유간접화법이나 초점화자의 바로 갈래 지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예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황순원의 본격적인 소설이 나왔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기억을 좀 해두면 된다? 바로 성장소설이나 예술가 소설. 그러면 성장소설이나 예술가 소설은 이념적인 잣대가 없잖아요. 그죠? 이념적인 거.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우리는 좀 눈여겨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대표적인, 그렇죠. 50년대 우리는 그렇잖아. 목노미 마을계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건 40년대 소설입니다. 알겠죠? 일제강점기니까. 그걸 이제 황순원의 대표작으로 이제 우리 했으니까. 바로 전후소설로 황순원의 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교재는 이제 거기 527쪽에 있죠. 그 작품 분석을 이제 우리는 보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소설 하면 항상 이걸 그리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 구조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바로 황순원의 학입니다. 학, 알겠죠?
학이계.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 이 공간과 시간 이동이 굉장히, 그러면 여기는 바로 시간 흐름에다가 과거 해상이 계속 나타나. 그러니까 삽화 구조예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뭐예요, 이게? 액자 구조입니다. 현재에다가 과거 해상이 계속 들어갔으니까. 근데 과거 해상이 계속 들어갔는데도 액자 구조로 하는 아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와 외화가 있잖아요, 그지? 근데 두 번째 조건인 시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시점 변화가. 내와 외화는 있잖아요, 그지? 그렇죠. 외화 속에 내화가 들어있으니까 액자 구조 조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화와 외화로 들어갈 때 시점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는 시점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액자형 구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과거 회상 구조 아니면 삽화적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러면 일종의 입체적 구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공간 이동이 굉장히 여기 중요.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뭐다? 뭐가? 전제 이념의 갈등 구조로 치면 이념 갈등이 뭐로 회복된다? 바로 뭐냐? 인간애니까 인간애 중에서 우정이죠. 우정입니다. 우정. 그러니까 이념보다는 우정이 우위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애가 우위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애가. 그러면 요거하고 상호 텍스트로 나오면 여러분 바로 누구 작품이 원래 그러면 출제할 높여요. 전후소설인데도 만약에 작가로 본다면 갈래가 아닌 작가로 보면은 윤원길이 이제 높죠. 윤원길은 우리 안 나왔잖아요. 윤원길은. 그러면 이제 윤원길 하면은 여러분 바로 뭐가 작품이 뭐예요? 몇 개 있어? 두 가지가 있죠. 전후소설과 바로 뭐예요? 70년대 모더니즘 소설이 있죠. 그죠? 전후소설로 하면 대표적인 게 뭐다? 장마죠. 윤원길의 장마.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모더니즘 소설로 하면, 이제 사실주의 소설로 하면 뭐가 됩니까? 근래 구두로 남은 사내가 되겠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작가로 치면은 윤원길도 영순위 중에 하나입니다. 김성옥, 이제 그 나중에 할 때 하고, 지금은 이제 학이 나왔으니까. 상호 텍스트로 하면은 바로 아까 말했죠. 이념의 갈등을 이거는 뭐로 극복했어요? 우정으로. 친구 간의 우정으로. 그런데 장마는 바로 뭐로 극복했어요? 바로 그거는 바로 뭐야? 무속이죠. 샤머니즘이죠. 우리의 전통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과학적인 미신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이념의 굴레가.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성장소설로 되어 있어요. 장마도. 왜냐면 그 시점이 두 개로 입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인이 된 내가 무슨 이야기를 떠올립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 걸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끌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입체화시킨 이유는 이야기에 뭐야? 사건에 뭐를 주기 위해서? 사실성, 객관성. 일종의 액자 구조가 돼버리지, 그지? 현재 속에 뭐야? 과거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야기의 객관성, 사실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성인이 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뭐다? 이제 전후소설. 그러면 전후소설로 나오면 가장 두 개가 똑같은 게 뭐다? 바로 뭐냐? 학과 그 다음 뭐다? 장마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학은 바로 아까처럼 학산, 제목이 이제 보세요. 현대소설은 대부분이 제목이 뭐로 돼 있다? 배경입니다. 그래서 현대소설은 뭘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배경의 기능입니다.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배경의 기능하면 첫째, 사실감, 생동감을 주죠. 그죠? 분위기를 조성하죠. 사건을 전개하죠. 그 다음 주제를 부각하죠. 뭐 인물의 성격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죠? 그 다음 사상을 형성하고 자체 배경 상징 의미가 있죠. 그럼 배경의 기능을 철저하게 외워야 됩니다. 현대 소설을 하면 배경 모르면 끝장입니다. 배경 기능 모르면. 그러면 보세요. 학 이러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중에서 뭐야? 기능 중에서 주제 부각이죠. 학사냥 한번 하자 그랬잖아. 학사냥 한번 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야? 풀어주겠다는 거지.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 우리 학사냥 하면서 풀어줬어요. 주제 부각입니다.
그러면 사실감, 생동감도 아니고 분위기 조성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면 학의 상징 의미와 주제국을 기억하면 되죠. 그렇죠? 학사냥이 바로 여기는 중심. 그러면 제목이 바로 뭐냐? 배경이, 그러니까 학 이러면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 그러면 그 배경은 시간과 공간, 자연 배경이 중요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또 사상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지? 왜 친구 간의 사상이 다르니까. 그러면 자연 배경인 시간과 공간. 그럼 바로 뭐야? 6.25 이후입니다. 6.25 때입니다. 그지? 6.25. 그렇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시골 고전악한 마을입니다. 그지? 적경지역의, 38 적경지역의 마을입니다.